오전에 실습과제 하나를 했었었고요. $1 환율을 구하기 위해서 오픈 브라우저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구글에 접속을 해서 텍스트 인풋을 넣어서 $1 환율이라고 하는 거로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읽어와서 변수에다가 지정을 했고 두 개의 데이터를 읽어왔어요. 원이라고 하는 데이터, 달러라고 하는 데이터.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를 닫은 다음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가져가서 처음에는 이거를 안 썼다가 입력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입력을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본 건데 별도의 이제 태스크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 엑셀 저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입력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엑셀 저장이라고 하는 태스크로 들어갈 때 인풋 값, 원 입력, 달러 입력이라고 하는 변수로 다시 어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스크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데이터가 앞쪽에 태스크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언을 할 때 원값, 달러 값이라고 하는 거를 인풋 타입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얘를 호출하는 쪽은 이 값을 넣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앞쪽에서 여기 이 값을 안 넣어줬으면은 여기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안 돌든지 뭐 널이 나오든지 이럴 건데 어쨌든 앞쪽에서 데이터를 이 태스크를 쓰는 쪽은 데이터를 넣어줬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create 엑셀, open 엑셀, 그런 다음에 write 스트링은 이제 엑셀에다가 값을 쓰는 거잖아요. A1 셀, B1 셀, 그리고 A2 셀, B2 셀에다가 값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로 가져온 값은 이렇게 변수의 인풋 스트링으로 넣어주는 거고 그냥 치는 거는 그냥 여기다가 텍스트를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제 구글에서 오늘의 환율을 조회해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엑셀로 저장하는 것까지를 처음 오전에 실습을 한번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예제에서 이제 데이터가 사실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간단한 거는 RPA로 구현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건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1원에 대해서 미국 달러가 있을 수 있는데 1원에 대해서 지금 전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통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미국 달러 하나만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1번부터 얘부터 끝까지 조회해서 홍콩 달러까지 조회를 해서 매일매일 엑셀 정리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량이 한 400 몇백 건은 300건은 넘을 거예요. 좀 이따 찍어는 볼 텐데 그러면은 클릭을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 했다가 또 조회하고 또 라이트하고 또 읽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하루 한 시간 이상은 걸리겠죠. 적어도. 그리고 근데 이거를 매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에는 무조건 해서 보고를 해야 돼. 라는 업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100번을 클릭을 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자동화를 RPA를 적용을 해볼 만한 거죠. 왜? 하루에 매일 1시간씩 해야 되는 업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1시간이라고 하는 세이브를 해주는 거고 이런 업무가 10개, 20개가 모이면은 인력에 대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 자체, RPA 봇이 몇 명의 업무를 대행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단순 반복하고 명확한 업무들이 자동화 업무의 가장 중요한 타겟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매일 해야 되고, 단순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거는 그냥 극히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뭐, 그렇게 자동화 업무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거를 해보려고 해요. 어저께 그 리스트 아이템을 읽어와서 그 리스트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를 리스트로 읽어와서 그거를 데이터를 읽고 엑셀로 저장을 해서 하는 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엑셀 데이터 보면은 5개 정도를 샘플로 5개 정도를 해봤거든요. 뭐 5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똑같아요. 어차피. 근데 이제 시간상 뭐 100개를 하셔도 되고 뭐 10개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0번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해도 돌아는 가니까 일단은 그냥 샘플 삼아 5개를 연속적으로 계속 연속 조회를 해가지고 저장해서 데이터 읽고 쓰고 이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하고 유사하니까 여기다가 여기 보면 실습과제 1이 있었고요. 여기 실습 세 작업에서 $1 환율 2라고 하시죠. $1 환율 2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아까하고의 차이점 좀 보시고 하나하나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그 브라우저를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오픈 브라우저부터 해야 되겠죠. 예, 오픈 브라우저를 해서 구글을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오픈을 하려면은 주소를 넣어줘야 돼요. 주소를 구글 www.google.com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구글 페이지가 뜨겠죠. 그리고 나서 이 브라우저를 아이디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브라우저 아이디라고 하나를 이 변수를 정의해야 돼요. 이 변수를 지정하는 거는 이 브라우저 아이디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다음에 뭐 클로즈를 하거나 이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다음 카드를 쓸 때 매핑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브라우저를 오픈했으면 또 클로즈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클로즈 브라우저를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때 넣어주는 게 방금 오픈했을 때 넣어줬던 아이디. 매핑을 이렇게 오픈, 클로즈. 이게 항상 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 다음에 조회 조건을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조회. 뭘로 $1 환율이라고 하는 걸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구글 창에서 검색 조회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인풋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텍스트 인풋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거예요. 검색을. 어느 검색을 할 거냐? 검색 값. $1 환율. 이렇게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동작을 텍스트 인풋이 해주는데 검색을 하고 나서 엔터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엔터를 눌러야 되는데 엔터를 눌러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엔터 돈.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제 비슷한 또 옵션이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폴트를 그냥 쓰시면 되는데 얘는 체크 비포. 예를 들어서 $1 환율을 치려고 입력을 하기 전에 뭔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지우고 입력하는 거를 제공을 해줘요. 얘는 디폴트로 true니까 얘 true를 그냥 쓰시면 돼요. 클리어 비포. 그리고 얘는 엔터 돈은 false였거든요. 얘를 true로 바꿔주고. 만약에 엔터 돈을 true로 안 하면은 엔터는 클릭을 한다든지 뭔가 카드를 하나 더 써야 돼요. 근데 얘가 이런 옵션들을 제공해 주면은 이런 라이브러리 카드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코드가 더 깔끔해지고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코드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는 포인트가 많아지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옵션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옵션이 더 좋은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옵션을 한번 적용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옵션을 그냥 설명을 드렸으니까 써보는 거죠. 던 엔터. 그러면은 일단은 오픈을 해서 텍스트 인풋을 넣어야 되니까 얘를 오픈 브라우저를 한번 할게요. 한 단계 실행. 계속 혹시나 이제 못 쫓아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아까 했던 설명을 또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브라우저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떴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인풋을 하기 위해서는 창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검색창을 찍어줘야 돼요. 찍으면 돼요. 찍으면은 검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검색창에다가 $1 환율을 넣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다시 했으면은 한 단계 실행을 해보면은 엔터 돈까지 쳐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지금 미국 달러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전체 여기 있는 리스트를 한번 얻어보려고 해요. 얻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 리스트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을 저희가 이제 얻어와야지만이 얘를 실렉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미국 달러는 아까 그냥 처음에 디폴트로 돼 있었는데 얘를 바꿔서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루안다 프랑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하드 코딩을 할 수 없으니까 전체 데이터를 한번 읽어와야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 전체를. 그거를 읽어오는 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get list item. 즉 이게 한 번에 읽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get list items라고 하는 값을 읽어와야 되는데 읽어서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돼요. 변수는 그냥 일반 뭐 스트링이나 이렇게 하나짜리 변수가 있고 배열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근데 따로 뭐 배열이라고 지정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형태에 맞게끔 알아서 형변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데이터를 받아야 되거든요. 데이터 리스트라고 받는데 get list items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읽어올 거냐? 아까 구글 창에서 이쪽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얘를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얘를 클릭을 해야지만 얘가 펼쳐지잖아요. 펼쳐진 상태에서 읽어와야 되는데 지금 딱 들어가면 펼쳐져 있질 않아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미국 달러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이템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얘를 클릭을 해서 펼쳐놔야 돼요. 펼치기 위해서 클릭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하기 전에 클릭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펼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요 화살표를 찍어야 되는데 이 전체 객체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화살표인데 찍으시면 돼요. 이거는 얘 잡혀 있으니까 클릭 동작을 얘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덱스가 또 지정이 자기가 자동으로 되죠. 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가 한번 잡혀요. 지가. 그러면은 얘가 여기 클릭을 하면서 인덱스를 잡아놨고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템즈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을 누르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을 눌러서 펼쳐놓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리스트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아까 클릭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클릭이 된 상태까지는 또 다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일단은 컨트롤 눌러야 돼요. 컨트롤 누르면 클릭을 해가지고 펼쳐졌으면은 다시 여기서 컨트롤을 토글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재지정해서 토글 상태에서 클릭해놓고 다시 이렇게 상태에서 찍기. 그러면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죠. 그러면은 데이터 리스트가 제대로 값이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 메시지 박스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 this.dataList라고 하면은 일단은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 리스트를 얻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 창을 한번 다 닫아놓고 여기까지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 눌러서 메시지 박스 뜨는 것까지. 예. 이게 이제 149개를 지금 데이터를 얻어온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잘 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된다고 두 분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좀 시간 드릴게요. 여기서 클릭을 하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창을 닫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얘를 창을 닫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왜냐면 여기 X 버튼이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뭔가 선택을 해야 창이 닫히는데 지금 저희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 달러에서 클릭을 해서 전체 데이터 읽어오는 것까지가 얘의 목표였거든요. 선택을 하면 창을 닫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창을 어떻게 하냐? ESC를 누르면 돼. ESC. 그러니까 ESC를 누르는 게 또 문제예요. ESC를. ESC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건 키보드 값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를 더 써야 돼요. 이제 키보드 인풋을. 키보드 인풋이라는 게 있어요. 키보드 인풋. 이 키보드 데이터까지 읽은 다음에 뭐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무 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하죠 그냥. 키보드 인풋 리스트를 얻은 다음에 키보드 인풋을 눌러야 되는데 키 이벤트를 전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아마 모든 솔루션이 다 이런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를 그냥 누르는 동작이에요. 키보드를 누르는 동작인데 여기다가 키보드 값을 쓰면 돼요. 여기다가 뭐 내가 원하는 키보드 값이 있으면은 A라고 하는 거 누르든지 뭐 여기에 B라는 걸 누르든지 뭐 아무거나 누르는 거를 동작을 키보드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ESC를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ESC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ESC가 뭔지를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왜냐면은 뭐 Alt도 있고 컨트롤도 있고 ESC도 있고 탭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 키값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녹화 기능이 있어요. 키를 입력하는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그냥 삭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못하면. 여기다 키를 누를 거를 클릭해가지고 추가할 수는 있고 추가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이 키를 근데 여기에 빨간색 버튼이 있어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상태에서 키를 녹화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ESC를 눌러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빨간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EScape라고 하는 게 ESC예요. 이거 손으로 칠 수도 있는데 손으로 치기 귀찮으니까 녹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거를
키를 여러 개를 입력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녹화를 한 다음에 막 치면 돼, 이렇게. ESC도 그렇고, Alt, A도 누를 수 있고, 뭐, Left, Alt도 있어요. Left, Alt.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더 쉽겠죠. 왜냐면은, 한글 모드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키를 잘 모르잖아요. 한글을 누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키를 누를 때 손으로 치는 건 아니고, 녹화 기능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좀 헷갈리시긴 하는데, 어쨌든 다시 키 인풋이 있어요. 키 인풋. 키보드를 누르는 동작을 대행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키보드를 녹화시키는 거예요. 녹화. 빨간색을 회색으로 바꾼 다음에 이게 녹화 상태거든요. 키의 녹화 상태. 여기에서 원하는 키 ESC 그리고 녹화할 키가 다 잡히면은 바꾸는 거예요. 그럼 ESC 키를 프레스가 돼요. 지금 이걸 안 넣어놓으면은 아까 여기서 이 상태로 그냥 멈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는 다 했다라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 동작에서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ESC로 닫아주는 것까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찍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여드리면은 다시 클릭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클릭해서 리스트를 얻고 ESC로 창을 닫는 것까지. 클릭을 했고 리스트 얻은 다음에 ESC로 닫는 것까지. 그리고 메시지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개를 얻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얻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포문을 돌려야 돼요. 포문. 처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포문을 돌리면서 아까 그 연속적으로 select를 하는 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돌리는데 포문은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0번째가 디폴트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몇 개까지 할 거냐? 만약에 5개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럼 5번 포문 돌리는 거잖아요. 5번의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5번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0번부터 5번까지. 여기에서 5번 선택을 할 거예요. select, list item. 5번을 리스트를 선택을 할 거예요. 리스트 아이템을 선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맨 첫 번째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CFP 프랑. 그런 다음에 이거, 가나, 이거. 해서 이렇게 5번 연속을 해볼게요. 이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읽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딱 누르는 순간 창이 닫히죠. 누르고 선택하고 누르고 선택하고 즉 앞에 클릭이 한 번 또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클릭을 한 번 더 넣어야 되거든요. 클릭도 5번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닫혀지고 데이터를 얻고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선택하고 하면은 창이 닫혀요. 그런 다음에 아까 썼던 거 get text 를 한 다음에 얘를 변수로 잡아야 돼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시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한 다음에 리스트를 선택하고 값을 읽어요. 지금 객체를 하나도 안 잡아놨잖아요. 이제 잡으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클릭을 해야죠. 어떤 걸 클릭해요? 밑에 거잖아요. 여기서 클릭을 딱 해요. 이거는 확인 누르시면 돼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즈, 리스트 아이템. 이걸 또 지금 리스트 아이템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컨트롤을 눌러요. 컨트롤. 컨트롤 눌러서 찍어야 돼요.
찍은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도 돼요. 어차피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바꿀 거니까. 근데 토글을 안 했죠. 토글을 하고 빨간색이 된 상태에서 하나를 찍는 거예요. 그냥. 찍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0번째부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까 리스트 아이템 얻은 데이터 리스트에서 실렉트를 할 때 값을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뭘로? dis.i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dis.i가 0부터 5번을 도는 건데 얘가 dis.dataList의 값을 중에서 dis.i 0 그 다음은 1, 2, 3, 4, 5까지 도는 거예요. 10번을 돌리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5가 아니라 10번 혹은 100번 아까 149였잖아요. 149까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다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샘플 삼아 5개만 일단 돌려보고요. 그런 다음에 값을 선택을 했으면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볼게요. 읽는 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1개짜리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읽고 또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읽고 또 클릭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한번 또 찍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get 텍스트를 하면서 리절트로 값을 아무것도 안 담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뭔가 담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변수로 통화 값 이렇게 그냥 통화 값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엔 데이터 리스트가 통화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통화 국가별로 통화 값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얘에 대한 국가에 대해서 통화에 대해서 이 통화 값을 읽어서 메시지를 찍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지금 빠진 거는 읽은 다음에 그냥 계속 읽기만 하는 거죠. 지금 쓰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엑셀을 쓰는 거는 이제 이게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2차적으로 이제 엑셀 작업을 또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잘 돌기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엑셀에다가 라이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엑셀에 라이트 하는 거는 이제 보여드리면 되고 일단은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 정도까지 잘 도는 거를 보고서 그 다음에 2단계 엑셀 작업하는 거 여기까지 한번 쭉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쭉 돌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잠깐 시간을 좀 드리고 엑셀에다가 라이트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행해서 이제 여기 이제 아직 엑셀 작업은 안 했으니까 이제 데이터만 잘 연속적으로 잘 읽어오는 것까지만 보여드려요. $1 한열 치고 데이터 읽어서 전체 리스트를 얻어온 다음에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제 0번부터 돌리는 거예요. 0번부터. 그러면 0번을 선택이 돼요. 수랑 선택을 해서 0.086을 읽죠. 잘 읽었죠? 그 다음에 한번 읽고 그 다음 거 또 가나 세디 라고 하는 걸 또 선택하고 읽고 5번 잘 읽는지 한번 볼게요. 5개 정도는 얼마 안 걸리니까. 얘가 객체 인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읽고 또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이제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있는 거를 메시지 박스로 확인했으니까 메시지 박스에 있는 그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이제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계속 하면 돼요. 네. 끝. 그러면 5개까지 0, 1, 2, 3, 4 네, 5개를 잘 읽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10분 보시고요.
너무 한 번에 빨리빨리 하니까 좀 빨리 너무 빠르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조금 더 천천히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리고 그 다음 또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솔루션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들으셨고 실질적으로 얘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할만한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개발을 해봤던 사람이면은 엄청 쉬운 거고 뭐 이 포문 이런 거는 뭐 개발 경험 있으신 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기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경험이 전혀 없으셨다면은 아무래도 아무리 쉬운 언어라고 해도 익숙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근데 조금 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쉽다라는 거는 조금만 경험해보시면 알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봐요. 140번을. 차라리 이거 배워서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네임은 이게 제일 핵심인데 사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데이터를 이 네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변수화가 돼 있는 건데 일반 변수는 그냥 이 뒤에 이렇게 얘가 이제 규칙이에요. 이제 이게 코딩의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얘는 처음에 한 개짜리면은 뭐 디스점 아까 통합값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뭐 여기에는 0.0012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얘를 어레이라는 형태로 값을 담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방에 담는 거예요. 아까 그 리스트가 149개가 있었거든요. 이 데이터 리스트의 전체 데이터 사이즈는 149개의 값이 한 변수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가 이 뒤에 있는 꺽쇠하고 인덱스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 dis.i가 변수잖아요. 그래서 for를 돌릴 때 변수에 0, 1, 2, 3, 4가 이렇게 대입이 되면은 dis.dataList 0. 그다음에 그 다음 한 개를 늘리면은 dis.dataList 1. 이렇게 변수를 참조하기 위해서 여러 개,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처리 안 하는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로 처리 안 하게 되면은 코드가 너무 길어지는 이거를. 그리고 하드 코딩도 해야 되고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 이 어레이라고 하는 기법은 코딩에서 가장 기본이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select 리스트를 할 때 네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통화 디리스트가 149개가 아니라 149개, 오늘은 149개 통화값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드 코딩하거나 뭐 이렇게 값을 직접 쳐넣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변형이라든지 국가나 이런 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응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값이 지금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는데 내일은 다른 나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화 국가 그 나라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149개가 데이터 값은 계속 가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가변되는 거를 대응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배열 어레이 같은 거. 그래서 한 개를 선택하고 이러는 거는 쉬운데 이렇게 복수로 처리하고 이러는 거를 는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자동 업무는 단순 반복이기 때문에 포와 같은 이런 문법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포는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초기 값 이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dis.i라고 하는 얘도 코딩이 하나의 문법이거든요. 뭐 i를 쓰든 j를 쓰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냥
규약이 아니라 그냥 통념상 그냥 I를 많이 써요. I를 쓰기도 하고 J를 쓰기도 하고 뭐 K를 쓰기도 하는데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I를 그냥 초기 값으로 그냥 만들어 주는데 자동으로 이 I가 0부터 5까지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5부터 뭐 0까지 0 이상 0 이상 하면서 플러스 플러스를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그러면은 5부터 마이너스로 카운트하면서 0까지 거꾸로 할 수 있는 거꾸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0부터 뭐 5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50번째부터 하고 싶어 50번부터 55번까지 그러면 50번째 데이터부터 55번째까지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50, 51, 52, 53, 54까지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원래 예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50번부터 5개의 조회를 엑셀 하거든요. 그러면은 레바논 파운드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근데 그냥 같이 설명드리면서 이렇게가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예제예요. 예. 근데 그냥 0부터 그냥 한번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0부터 그냥 말씀드린 거였고 50번부터 55번까지도 이렇게 해도 하면 이제 다른 국가가 5개가 잡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포의 조건을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바꾼 게 없잖아요. 이 초기 값하고 엔드 값만 바꾼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얘도 변화한 게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국가 5개가 잡히는 거예요. 다른 국가 5개의 값을 얻어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다가 거꾸로 해놨죠. 50번부터 55선 이하인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돌고 그냥 끝난 거예요. 50번째가 보스니아 헤르고비나고 51번째가 보츠와나 폴라 이렇게 50번째 값이 예, 임의로 그냥 50번째부터 한 거예요. 아무거나. 50번째부터 51, 52, 53까지. 지금 임의로 5개만 선택해서 한 거고 보통은 이제 이런 류의 업무는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모든 데이터를 조회해서 뭔가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보고를 한다든지 합계를 구한다든지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엑셀 작업을 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만 바꾼 거예요. 셀렉트 리스트 할 때는 딴 거 안 건드리고 얘만 바꿔주시면 돼요. 변수 처리해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폼을 돌릴 때 반드시 dis.i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이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범위가 안 맞은 상태에서 이 데이터에다가 접근하거나 하면은 에러가 나거나 죽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런 확인하는 절차, get 리스트 아이템으로 전체 리스트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한 개씩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49개가지가 있었는데 150개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면 에러가 나고 그냥 프로그램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계산을 잘 헷갈리지 않게 잘해야 돼요. 여기서 얘는 여기 dis.점 통합값을 리절트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은 거예요. 그냥 예, 일단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다시 오픈 브라우저 해서 $1 환율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실행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잖아요. 지금 포문에서 얘를 클릭을 하고 select 아이템에서 뭔가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하나 찍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클릭은 재지정을 해서 얘를 클릭하면 돼요. 화살표를 딱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클릭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지금 인덱스를 자동 지정해줬기 때문에 그 옵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lect 리스트 아이템을 다시 재지정을 하면은 select 리스트 아이템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못 찍고 있잖아요. 이게 펼치는 동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빨간색이니까 안 되니까 컨트롤 눌러야 돼요. 컨트롤. 클릭된 상태에서 다시 토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거나 찍어 놓으면 돼요. 아무거나. 그럼 아무거나 찍으면 이게 아무거나 찍혀 있잖아요. 얘를 아까 계속 말씀드린 변수화, 변수 처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 데이터 리스트에 dis.i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찍고 나서 변수 처리. 이 변수는 get 리스트 아이템 해서 얻은 데이터의 전체 리스트 중에서 홈은 돌면서 들어가는 인덱스를 지정해야 되니까 dis.data 리스트에 가로 열고 dis.i 가로 닫고 네,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엑셀을 써야 되잖아요. 엑셀을 쓰려면 이 포문을 들어가기 전에 엑셀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포문 들어가기 전에 엑셀을 열고 읽고 엑셀 쓰고 읽고 쓰고 그리고 포문 끝나고 나서 엑셀 닫고 브라우저 닫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엑셀이 쓰는 동작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잖아요. 지금 데이터를 하나 읽어서 쓰고 또 읽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
엑셀을 해야 돼요. 오픈 엑셀. 앞쪽에서. 그러면 엑셀을 열 때 뭘로 열 거냐? 아까 그 뭐지? C 밑에 오늘의 환율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오늘 했는데 열기 전에 크리에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에 오픈하면 되는 거잖아요. 크리에이트도 마찬가지로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오픈 엑셀 그리고 오버라이트 true로 해주세요. 아니, 오버라이트 true를 안 하면은 생성을 할 때 이미 생성되어 있으면 또 에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썼던 걸 그냥 엎어쳐버리는 거야. 아까 썼던 걸 이제 없애버리고 오버라이트 true로 해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엎어치면서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오픈 엑셀 하는데 여기 아이디를 줘야 되잖아요. 엑셀 아이디를 또 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 오픈 엑셀 할 때 엑셀 아이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A1 셀의 화폐 단위, B 셀의 환율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는 포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일단 제목은 한 줄이니까 한 줄은 일단 쓰고 이 5개가 포문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는 그냥 쓰면 돼요. 들어가기 포문 들어가기 전에 쓰면 돼요. 그래서 라이트 스트링이 2개를 넣어줍니다. 2개. 그래서 크리에이트에서 오픈해서 라이트 스트링을 한 다음에 엑셀 아이디에서 처음에 통화 국가 그리고 얘는 시트 1이잖아요. 얘는 A1. A1 셀에 통화 국가라는 거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엑셀 아이디 지정하고 두 번째는 값을 써야 되거든요. 값. 그리고 얘는 시트 1에 얘는 B1 셀에 그러면은 화폐 단위와 화폐 단위 환율로 되어 있네요. 그냥 보면은 화폐 단위 똑같이 그리고 환율 여기까지 제목줄까지 쓴 상태에서 엑셀을 만들고 열고 제목줄에다가 화폐 단위 쓰고 환율 쓰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뒤쪽에 그 다음 줄부터 써야 되잖아요. 라이트 스트링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라이트 스트링. 그런데 이제 환율 국가는 아까 지금 선택한 값을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서. 아까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만이 포문을 돌면서 값을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천천히요. 예. 자, 이건 지워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크리에이트 엑셀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만든 게 환율이라는 거였잖아요. 얘를 그냥 엎어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열기 해서. 그 다음에 true를 했어요. 오버라이트 원래 false였는데 true로 바꿨어요. 엎어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들면서 엎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픈을 하는데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어요. 엑셀 아이디하고 밑에다가. 근데 여기 엑셀 아이디를 한번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패스는 아까와 똑같은 거. 그리고 나서 라이트 스트링 엑셀 아이디 넣고 화폐 단위라는 제목을 쓸 거예요. 시트 네임에 시트 1, 레인지는 A1. 두 번째는
똑같은데 환율의 B1 여기까지 쓰면 제목줄까지는 써진 거예요. 제목줄까지. 그리고 나서 포문 안에서 5번을 또 계속 써야 돼요. 이 밑으로. 읽고 쓰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클로즈 브라우저는 지금 아직 안 열려 있잖아요. 여기서는 클로즈 엑셀을 또 끝에서는 이제 클로즈 엑셀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열고 클로즈 엑셀까지는 된 거예요. 얘도 나중에는 그냥 닫아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엑셀에 대한 작업의 선행 작업은 이 앞쪽에서 하고 끝나는 것까지 했는데 이제 안에 쓰는 것까지는 지금 해야 되잖아요. 크리에이트 엑셀, 오픈 엑셀하고 라이트 스트링 이거 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포문에서 라이트만 하면 되고 클로즈 엑셀, 클로즈 브라우저까지 하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다 완료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라이트 스트링 아직 안 집어넣었다 했잖아요. 포문 돌면서 라이트 스트링을 넣어야 돼요. 이제 라이트 스트링을 한 번 또 2번 해야 돼요. 포문 안에서.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건데 똑같이 브라우저 아이디 그 다음에 1 그리고 인풋 스트링은 통화 합배 단위인데 합배 단위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this.data list에 this.i의 합배 단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런데 그 지금 A1에는 이제 범위가 문제인데 범위가 얘는 다시 0부터 바꿀게요. 0으로. 0에서 5로. 처음에 0에서 5로 바꿔놓고 네, 맞아요. 네, 인풋 잘못됐네요. 이게 엑셀 아이디 맞아요. 그리고 엑셀 아이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A1 다음에 이제 A2를 써야 되잖아요. A2 더하기 this.i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기 A2를 써야 되거든요. 지금 A2, B2를 써야 되거든요. A2, B2를 써야 되는데 인덱스가 지금 이용을 해서 값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얘의 의미가 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A2 플러스 dis.i는 이렇게 하면은 dis.i가 0일 경우에 A2가 돼요. 이게 A2. 그러니까 dis.i가 돌면서 dis.i가 0인 경우에 A2가 되는 거고 지금 5개를 써야 돼요. dis.i가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4일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수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식이. 이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에 대해서 저희는 A2부터 써야 되거든요. A1이 이미 점유가 돼 있어요. 제목으로. 그래서 A2, A3, A4, A5, A6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식이 들어간 거예요. 라이트 스트링을 포문 안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엑셀에 이 값을 2, 3, 4, 5, 6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손으로 칠 수가 없으니까 인덱스를 이용해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B도 똑같이. 근데 얘는 input 스트링은 지금 읽은 거. 디스점 통합값이에요, 여기서. 읽은 거. 디스점 통합값을 하나 읽은 거를 B에다 써야 되나? B열에다가. B에 2부터. B에 2, 3, 4, 5, 6까지. 그래서 A일 경우, B일 경우에 이제 A2부터 A6까지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이런 문법이 발생됩니다. 네. 이거 문법을 이용해서 A2, B2, A3, B3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여드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메시지 박스 얘는 빼고 한번 쭉 보여드리고 다시 시간 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엑셀에 쓰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시계. 처음에는 한번 읽어오는 동작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다시 확률이라는 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를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0번부터 했으니까 이제 밑에 라이트가 되고 있어요. 엑셀의 라이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고 쓰고 지금 얘는 눈에 보이죠. 근데 엑셀은 지금 밑에 액티브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보이진 않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엑셀 라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렸잖아요. 써있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엑셀은 사실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근데 이 UI 얘는 눈에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클릭을 하고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얘하고 이 작업은 두 개가 사실은 분리시켜서 해도 돼요. 분리시켜서 해도 되는데 일단 지금 눈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만약 이 포문을 더 늘리면은 계속 그거를 하는 거예요. 149까지 하면은 149번 작업을 이쪽으로 쭉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까지 실습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에 안 해놓은 건 얘 지금 두 개 그 문구 표시를 막아놓은 거. 최종적으로는 엑셀도 닫고 브라우저도 닫아줘야 되는데 일단 눈에 닫으면 이제 없어지니까 제가 이제 막아놓고 한 거고 여기까지가 한 게 이제 실습이에요. 이제 중간에 메시지 박스는 디버깅 하기 위해서 데이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 막으면 돼요. 중간에 이제 테스트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이렇게 했다가 확인이 다 됐으면 막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혼자서 잘 돌게끔 해놓고 이제 이거를 이제 서버로 올려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잘 됐으면은 테스트가 잘 됐으면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제 퍼블리싱 서버로 보내기. 서버로 배포하기 이렇게. 음. 키인풋 이건 아까 이스케이프를 눌러서 이 전체 이걸 딱 펼쳤을 때 이스케이프를 닫아주기 위해서 키인풋이 한번 들어가 있었고요. 여기에 키인풋이 한번 들어간 게 그 이스케이프를 눌러주는 키프레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속성이 아마 이런 것들에 아마 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쟤는 이제 시트1 이렇게 넣고요. 지정을 한번 해보세요. 시트1을. 여기도 시트1을. 그러니까 이건 아니네. 뭐 환경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엑셀 아이디, 데이터 리스트, 시트 딴 거는 건드리는 게 없고요. 아, 한꺼번에 하려면은 전체 사실은 지금 여기에 지금 하드 코딩을 해놨잖아요. 여기에서 전체 데이터를 얻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카운트를. 그래서 보점 get count라는 게 있어요. 보점 get count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this 점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전체 카운트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149를 우리가 지금 아까 눈으로 봐서 알 수는 있었지만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점 get count라고 하는 게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영재님이 이거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보점 get count에 this.data list 이렇게 쓰면은 얘가 149를 리턴해요. 149일 수도 있고 내일은 150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얘가 변수처럼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것까지 이제 하면 이제 얘가 원래는 랭스 값을 얻어오는 그런 자바스크립트를 짜면 되는데 그런 랭스를 하도 많이 쓰니까 그냥 내장 함수처럼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보점 get count에 this.data list는 149다 라고 하면은 원래 업무는 0번부터 끝까지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하드 코딩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거 돌리면 149번 돌아가는 거예요. 149 카운트 한번 메시지 찍어가지고 보여주시면 이거를? 여기에서 메시지 박스에서 데이터 리스트 찍은 다음에 얘를 찍어보면 되죠. 곳에 get count의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아니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고점 get count에서 this.data list를
전체 리스트의 사이즈를 알고서 걔를 포문의 AND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리스트를 읽은 다음에 전체 사이즈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동으로. 150이네요. 아까 150이 맞네요. 아까 149를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0부터 149니까 150이 맞죠. 그래서 150개예요. 지금 현재 사이즈가. 그래서 아까 그냥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5개만 한 거예요. 여기서 150번 돌리면은 150개가 작업이 됩니다. 인덱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인덱스 설치 안 된 상태에서 실행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 설정 같은 거 아, 여기 그 설정에서 디자이너 설정에서 그 인덱스 자동 설정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인덱스 자동 설정 팝업도 있었는데 얘는 팝업을 보면서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는데 얘는 지금 언체크돼 있고 인덱스 자동 설정을 하면은 자기가 인덱스가 있으면은 잡혀요. 지금 인덱스 잡힌 게 클릭해서 인덱스가 2번 잡혀 있고 얘는 인덱스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리고 get 텍스트도 인덱스가 잡혀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얘 두 개가 인덱스가 잡혀 있는 거고 얘 두 개가 인덱스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얘는 인덱스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다른 거예요. 얘하고 얘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펼쳐진 상태에서는 얘가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덱스가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인덱스 값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얘는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덱스는 클릭하고 get 텍스트 두 개가 잡혀 있어요. 얘는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다시 재지정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디자이너 설정이 혹시나 바뀌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실행시 최소화 이거는 그냥 열어놨거든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보려고 어차피 이거 디자이너 떠 있는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 실행시 최소화는 디자이너를 아예 닫아버리고 하는 게 이제 실행시 최소화고 격자 보기, 실행 추적,
검사 옵션 자동 설정 화법 보기. 나머지는 그냥 이 정도 순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옵션 중에서 뭐 좀 더 원래는 이제 모드가 뭐 기본도 있고 뭐 빨리 하는 옵션도 있고 몇 개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 언어는 2개가 있네요. 여기에 이제 중국어가 이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네, 이 정도 선으로 보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써요. 마이너스 1을 임의로 손으로 치지 않았으면 좀 이상하긴 하네. 보통 빈칸으로 돼 있고. 예. 세이브를 안 했네. 세이브 한번 하시고 여기서 세이브 하시면 세이브까지. 근데 원래는 이제 뭐 여기에다가 세이브 하면서 여기가 오늘의 날짜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세이브 할 수도 있고요.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 엑셀 정리할 때 여기다가 오늘의 통화 언더바 뭐 0723 뭐 이렇게 0723 이런 거 얻으려면은 이제 오늘의 날짜 얻어오는 로직 같은 거 써야 되죠. 좀 그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오늘의 날짜까지 한번 붙여보시고